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네, 운동하셨나요? 네. 제 친구가 제 구독자인데요. 네가 자꾸 운동하라 그래서 나 운동하잖아.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구독자님들도요, 저한테 떠밀려서라도 꼭 운동하는 엄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들리죠? 설 때부터 좀 감기 기운이 있었는데요. 거의 나아지기는 했는데 아직도 코맹맹이 소리가 조금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네, 설 지나고 또 아이들 개학도 하고 아직 방학인 곳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 그런 시기인데요. 오늘은 초등 과학에 대한 그런 막연한 불안감을 좀 해소해 드리고 싶고요. 초등 과학이 나중에 중등 과학 그리고 고등 과학까지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되어서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하면 크게 과학 때문에 발목 잡히는 일이 없는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초등 과학은요, 기본적으로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실험이 있는 과목이잖아요. 그런데 이 초등 과학이 학년이 올라가고 특히 5, 6학년이 되고요. 중학생이 되면서는요, 굉장히 말썽쟁이가 돼요. 말썽쟁이라는 의미 아시죠? 그러니까 얘 때문에 골치 아파라는 그런 과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학을 좋아했던, 싫어했던 초등 시기에 과학에 대해 가지고 있던 그런 감정과 경험들이 모두 다 이제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이런 공부들이 입시를 향해서 가고는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초등에서 과학을 공부하고 사회를 공부하고 여러 가지 과목을 공부하지만 결국 이것들이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나중에 입시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사실은 이 부분이 아이들에게도 부모님에게도 관건이 되기는 합니다. 이왕 좋아해서 열심히 잘하던 과목인데 그 과목을 통해서 대학 입시에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요. 특히나 과학은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까운 과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중등 엄마로서 대학 입시를 공부하면서 많이 느낀 거는 생각보다 중등 이후 고등학교에 되어서 대학 입시에서 과학이 미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과학의 영향력이라고 하죠. 오히려 우리가 지금 초등에서 많이 준비하고 걱정하는 영어 과목보다도 과학 과목이 정작 대학 입시에서 변별력을 요구하고 변수로 작용하는 경우들을 정말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 어머님들도 이러한 이제 입시의 상황들을 알고 계실 테고요. 많이들 관심 가지고 교육 정보를 넓혀가고 계시는데 중요한 거는 초등에서의 과학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어느 비중으로 공부하고 무엇에 중점을 두어서 공부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고 그 정도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공부를 해가면서 나중에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공백이 없는 정도로 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핵심을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어휘를 잡으세요. 어휘만 잡으셔도 돼요. 네. 초등 과학의 어휘만 잡아라 라고 하면 겨우 어휘만 해도 돼요? 그거 말고도 문제풀이도 해야 되고 또 실험 수업도 들어야 되고 사고력 과학도 해야 되고 영재반도 준비해야 되고 경시대회도 준비하고 네, 과학도 들어가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과목입니다. 수학과 만만치가 않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전체 과목, 우리 아이의 하루 일과 중 공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 아이가 그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이 정도는 공부를 해야지 라고 본인 스스로 그리고 또 자기 학년에 맞춰서 이렇게 세워놓은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계획이 3시간이다, 4시간이다 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 하루에 3시간을 공부하는 친구가 있다면 과학이 아무리 좋고 중요하고 과학의 세계가 넓고 심오하다 하더라도 그 3시간 중에 2시간을 과학에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리해진다는 거예요. 왜? 네, 과학이 결국 필요하고 중요한 과목인 건 맞지만 국영수가 제대로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과학에만 매진할 수는 없는 거죠.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과학을 좋아하는 건 자기 마음이에요. 그거는 정말 좋아서 하는 공부는 우리가 말리거나 뭐 어떻게 제재할 수는 없는 건데요. 과학도 잘해야 돼 라는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그 하루의 일과를 공부의 계획을 짜실 때는요, 과학이
과하지 않게 도와주셔야 돼요. 네, 보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사례들이 뭐냐면 이 친구는 학교 수업을 잘 듣고 있어요. 네, 학교에서 집중력도 좋고 과학 실험도 좋아해서 또 과학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크게 과학에 문제가 없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죠. 실은 이런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은 불안한 거예요. 학교의 과학 수업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무언가를 더 해줘야 되고 더 잘해야 된다라는 압박으로 과학을 집에 와서도 혹은 방학 중에도 계속 높은 비중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직 아이가 너무 좋아해서 취미생활처럼 마치 패드 학습을 하면서 계속 막 과학 문제를 풀고 퀴즈를 맞추고 좋아해요. 그런 것들 가능해요. 하지만 그러느라 국영수에 쏟아야 되는, 국영수 기본기를 다져야 되는 그 시간을 뺏겨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전략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아쉬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초등은 그 어떤 시기보다도 국영수에 매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잖아요. 심지어는 중학교까지도 국영수에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요, 국영수에 조금 더 신경을 쓰라라는 선배들의 이야기를 저는 정말 많이 듣고 있어요. 제가 이제 주변에 먼저 고등학생을 키우고 대학생을 키우는 분들께 이제 만나면 저는 그냥 체면 불고 다 물어봐요. 지금 이런 상황이고 비중을 어느 정도로 잡고 가야 할까요? 하나하나 솔직하게 얘는 원하는 건 이 정도 목표이고 이렇게 가고 싶은데 그러려면 지금 국영수예요. 과학 시작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러한 것들을 다 여쭤본단 말이죠. 그러면서 느끼는 건 사람마다 또 아이의 상황마다 다른 답을 주시기는 하지만 국영수에 기초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요, 과학이 아무리 우수해도, 사회를 아무리 좋아해도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입시에서 유리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제가 자꾸 입시 얘기를 드리니까 우리 초등 부모님들은 거부감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나는 아직 입시가 멀었다고 생각하고, 나는 입시 위주로 아이를 키울 마음이 없고, 나는 입시 하나만 바라보고 아이가 성장하지 않기를 바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 아이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우리 아이가 열심히 한 것만큼 혹은 열심히 한 것 이상의 결과를 낼 수 있는 전략이 너무 중요하다. 그런 시대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님들께 정보를 많이 가진 상태에서 많이 알고 넓게 본 상태에서 멀리, 그러니까 고등까지도 로드맵을 멀리 본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초등 공부를 시키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과학은 어휘를 잡으셔야 되고요. 어휘만 제대로 결손이 없다. 어휘엔 큰 문제가 없다. 라고 한다면 따로 문제풀이를 하거나 패드 학습을 하는 것에 너무 큰 시간을 들이지 마시고요. 국어, 영어, 수학을 편안하게 조금 더 여유롭게 오랫동안 생각하면서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분위기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저는 중학교 1학년, 2학년까지도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학교 3학년 이후에는 과학을 본격적으로 좀 심화적으로 하고 선행을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아들이 그 기로에 있는 시기라서 과학에 대해서 요즘 생각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어휘 타령을 하는데요. 제가 어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3학년 과학이 시작이 되죠. 3학년에서. 그리고 4, 5, 6학년 계속 과학이 이어집니다. 과학이라고 하지만 이것들이 나중에 아시죠? 물화생지가 되는 거예요.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결국 심화되고 나누어질 건데 그거는 고등학생 때 나누어지는 거고요. 그 이전까지는 계속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갑니다.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그 안에 물화생지가 들어있는데 지금부터 물화생지 때문에 긴장하실 필요는 없고요. 각 단원, 초등의 과학의 각 단원들은요, 그 단원이 물리의 단원이거나 화학의 단원이거나 생물의 단원이거나 지구과학의 단원이에요. 지금 보기에는 그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굳이 구분하실 이유는 없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과학 교과서 안에 있는 어휘들을 점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습이 됐든 복습이 됐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6학년인데 3학년 과학의 어휘를 모르고 간 아이들은요, 모르고 6학년이 된 아이들은요, 중학교 때 이 과학, 초등 과학이 중등 과학에서 한번 심화가 돼요. 내용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초등에서 한 번씩 다 다루었던 것들을 중등과학에서 심화 버전으로 가는 거고요. 그것들의 심화 버전이 고등학교 1학년 공통과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배워야 되는 것들은 그 기본 소재들, 컨텐츠들은 똑같은데 얼마나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느냐가 따라서 초, 중, 고가 나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원리를 생각하시면 초등 때 교과서에 나왔던 어휘들이 결국 중등 때 반드시 다시 나온다는 얘기고, 그걸 모른 채로 고등이 되면 결국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휘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초등에 과학교과서에 나와 있는 어휘들을 탄탄하게 가지고 중등에 가서 그때 그걸 바탕으로 수업 시간에 배운 걸 바탕으로 또 부족한 부분을 인강을 들으면서 보충을 하고 하면서 문제풀이 연습을 하면 중등 내신과 수행평가 과학 과목에 큰 어려움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 뭐 대충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만, 네. 초등 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어휘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네. 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의 특성상 과학의 어휘는요,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되지 않아요. 과학 교과서 안에만 들어있는 어휘인데 결국 입시까지 가야 되는 어휘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번에 출간한 책에 그 어휘들 다 정리해 놓은 거 아시죠? 자, 3학년이에요. 3학년 과학, 3학년 1학기 과학 교과서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요. 탈바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네, 이건 이제 물론 과학에만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과학 교과서 안에서, 과학 안에서 사용되는 그 쓰임새가 있는 용어죠. 자, 갓이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수거, 보완, 빙하, 보전, 표면, 흔적. 언젠가 다른 책에서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과학 교과서에서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과학 이외의 과목에서 못 만날 가능성도 있는 단어예요. 4학년이 되잖아요. 이건 4학년 책인데요. 더 심화됩니다. 어떤 게 나오냐면요. 4학년 과학 교과서에 지표면, 표본, 층층이, 퇴적물, 꼬투리, 세순, 영구, 종자, 분동. 분동이란 단어 아세요? 네, 어른들도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받침점, 탈지면, 재배, 중력, 깔때기, 더미, 오감, 증발, 체, 염전. 이러한 단어들은요, 일상생활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부모님을 제외하고는요, 일상생활에서 아이와 대화 속에서 이런 단어를 사용해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단어들이 초등 3학년, 4학년 과학 교과서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고요. 이것들을 안다는 전제하에 5학년, 6학년 교과서가 진행이 되고 또 이 단어들을 모두 다 안다는 전제하에 중등 과학이 시작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런 단어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단어들이 제가 쓴 책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과학 교과서에 실제로 나와요. 그래서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어휘들을 알고 있는 상태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고 국영수에 집중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어휘들을 책을 사서 보시면 당연히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더 좋겠지만 아이들이 그 책을 볼 시간이 없거나 혹은 책을 하나하나 다 구입해 주실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3, 4학년 사회과학 여기 책에서 책을 집필하기 위해서 추려놓은 그 어휘의 목록들을 우리 어머님들께 출력해서 쓰시라고 파일로 드리려고 해요. 이 제가 링크 드리는 곳에 들어가면 파일이 올려져 있어요. 그 파일을 그대로 다운을 받으셔가지고요. 출력을 하셔서 아이들이랑 같이 점검을 해보세요. 이 단어 중에서 3학년, 4학년 사회과학 단어인데 모르고 지나갔던 단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단어들만 체크해서 그 단어들을 모르지 않고 넘어가는 것. 그게 이번 겨울방학에는 꼭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5, 6학년 친구라면 3, 4학년 거 다 해보시면 되고요. 4학년
2학년이면 3학년 거 해보시면 되고요. 아직 3학년이 되지 않았으면 앞으로 3학년에서 이런 단어가 나올 거래라고 하면서 아이가 이제 필요한 것들을 점검하고 괜한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는데 어휘는 중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 아이들 사회과학 어휘 점검하시는 그런 네,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학은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저도 그렇게 아이들 잘 시키고 있습니다. 또 과학에 대해서 궁금증 있으신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제가 살펴보면서 또 영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운동 많이 많이 하시고요. 제가 영상 하단에 링크 올려놓은 거 꼭 확인하시고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